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 엔비디아 9.5% 정도 아마 네. 장중에 빠진 것 같고 지금 더 빠졌죠? 아닌가요? 시간에서 뭐 소폭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소폭만. 소폭. 네. 자, 하여튼 미국 시장 조금 보겠습니다. 예, 9월의 첫째 날이죠. 8월의 첫째 주 월요일 날 얼마 빠졌냐면 나스닥이 3% 빠졌습니다. 아, 첫째 주 월요일. 네. 네. 8월 1일 날은 아니고요. 8월 첫째 주 월요일이 8월 5일이었습니다. 그날 3% 빠지고요. 그 다음 날은 5.8. 그 다음 날 12% 하락했습니다. 하락이요? 12%. 예. 아, 그렇게 많이 빠졌었어요? 예. 첫 주에? 예, 8월 첫 주가 그랬습니다. 네. 아, 그래. 그때 그래서 막, 예. 이제 끝났다. 미국 이제 붕괴다. 대곰탕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많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반등해가지고 아, 다시 이제 거의 원위치 왔지 올려다 않습니까? 놨고. 네. 거의 원위치 시장이 온 상태에서 또 추가 모멘텀을 기다렸는데 별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악재들이 좀 나오고 특히 오늘은 뭐 악재 투성이에요 지금 뉴스들이. 네. 그런 게 나오니까 또 차익실험 하고자 하는 욕구가 또 심하게 나타나고 그 중에 또 반등을 심했던 강하게 줬던 그런 쪽에 또 매도가 더 많이 나오고 네. 그냥 지금 보니까 좀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요 말씀 왜 먼저 드리냐면요. 8월에 그 첫째 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9월 첫째 날부터 지금 하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반영을 할까, 이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때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나스닥 하락폭의 한 반 정도씩 움직였어요. 아, 하락은 좀 코스피가. 덜했어요. 예, 우리 하락폭이. 아, 오른 것도 덜했지만 예, 예. 하락도 반 좀 정도씩 덜했었네요. 하락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3.26% 하락을 했는데 오늘 뭐 제가 방금 차트도 이렇게 보고 봤을 때는 일단 오늘은 2% 정도 이렇게 본다면 2,600포인트 정도에서 하락을 아침에 하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등락을 하지 않을까. 네. 이 정도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락의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제조업 PMI가 예상을 하회했다. 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여러 가지의 악재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오전에 좀 있다가 오후에서 툭툭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떨어질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제 그 민주당에서 금투법 개정안 네네. 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금투법 시행하는가 보다.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고 어제 여의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엔화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BOJ 총재가 현재 상태의 경기 경로라면 금리 인상을 즉 긴축적인 상태로 갈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어제. 네. 그러면서 어제 일본 시장이 갑자기 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 중국이 대일본 히토류 보복 경고의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 뉴스 나오면서 일본에 있는 반도체주가 떨어졌습니다. 네. 플러스에 있다가 마이너스로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급락이라고 기사에서 표현을 하던데 한 3에서 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 종목들이. 뭐 대표적으로 도쿄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이제 소재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 그냥 갑자기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면 보합권에서 하루 종일 거래가 됐었어요. 네. 근데 오후 들면서 갑자기 팔기 시작을 하면서 어제 SK하이닉스가 3% 정도, 삼성전자 2%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을 하락을 한 게 만든 거거든요. 왜 미국 시장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미국에 간 거예요. 네. 그런 흐름을 네. 미국에서 가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PMI가 예상을 하회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엔비디아 반도체 위반 조사 이거 예전부터 뉴스 있었던 거잖아요. 소환장을 발표했다. 이런 뉴스도 네.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어제 보였다. 네. 어제 특징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좀 특이한 점은 제조 PMI가 예상을 하회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는 떨어졌어요. 유가가 지금 무려 70.2달러, 70 WTI 기준으로 네. 70달러까지 좀 떨어졌어요. 유가 떨어지는 거 이해되죠. 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은 국제 수익률 떨어지겠죠. 특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떨어지겠죠. 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달러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제 달러는 상승했어요. 아 그래요? 특이하게 어제 달러는 상승을 하고 달러 상승에 대비해서 위안화 원화가 약세가 되고 올랐다는 얘기 약세가 됐고요. 네. 그러면 엔화도 같이 약세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엔화 하락했어요. 강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합적이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복합적인 약재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개별적인 재료들의 반응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흐름 때문에 빠진 건데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수가 다시 원위치했잖아요. 한 달 8월 초에 그래서 그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8월 초에 급락했다가 8월 내내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 9월 첫째 날 다시 또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수가 다시 원위치 온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냐라는 판단을 좀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 월가는 9월이 좋지 않다라는 그냥 격언들이 있어요. 네. 뭐 9월 수익률이 좋지 않다. 9월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제일 강세론자가 톰리죠. 네. 그분도 9월에는 시장 하락에 좀 대비를 하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전반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매물을 맞은 거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반도체가 제일 크게 매물 맞았습니다. 엔비디아 9.5, 인텔이 8.7% 하락했고 AMD가 7.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9%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제 미리 매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 시장에. 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급격하게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어제 하락을 했다. 우리 시장은 좀 그런 흐름이었고 거기에 우리 시장은 선반영이 어저께 됐고, 선반영을 다 됐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조짐이 일본에서 이미 있었고 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고 미국 시장도 건너가서 그런 영향을 같이 받았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 제가 지금 덧줘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네. 코스피는 0.61% 하락했고 코스닥 1.15% 하락했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4,240억 손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쭉 빠지면서 같이 시장이 마지막에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수 자체는 뭐 오늘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크게 빠진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반영한 것은 아니고 오늘부터 반영을 하겠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8월 달에 하락했을 때 움직임을 봤을 때 오늘 한 1.5에서 2% 정도는 아침에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법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지루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그랬는데 우리 시장도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마지막에 더 밀린 것은 장중 BOJ에서 금리 인상 언급이 있었고 중국이 대일본 히토류 보복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금투세 보도가 있었다. 요 말씀 제가 지금 드린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마트나 KTNG 이런 종목이 요즘에 오르거든요. 요건 제가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요거 설명을 드렸는데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기업 실적이 안 좋은 장세를 역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네. 역실적 장세에서는 필수 소비재들이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하고 유틸리티 이런 종만 좀 움직이고요. 화장품은 좀 수출 데이터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어제 그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관련주들이요. 막 1,000원, 2,000원짜리 주식이에요. 토큰 증권이 뭐예요? 토큰 증권이요? 네. 뭐 미술품이나 선박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서 아. 쪼개서 네. 그 증권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STO 같은 뭐 그런 것들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예. 거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관련된 종목들은 뭐 워낙 저가이고 거래량도 없어서요. 상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어제 코스닥의 강세 종목들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 어제 보니까 10,000원짜리 넘은 주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2,000원, 3,000원 뭐 네. 이런 주식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만큼 좋지 않은 거죠. 네네네. 네,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제가 지금 장중에 BOJ 금리 인상 언급이나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보복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뉴스로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만에서는 세미콘 대만 행사가 6일까지 있고요. 오늘 미국의 졸추 보고서가 있고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됩니다. 지금 경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요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지금 설명 다 드린 겁니다. 부분까지 네. 다시 상승했어요. 그러면 추가 상승에 대해 모멘텀을 기다리는데 지금 딱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 FMC, 뭐 경기 상황 여러 불확실성이 있으니 시장은 좀 악재에 민감한 그런 상태가 있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는 시장 심리가 네. 다음 추세를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례적으로 지난주 월요일에는 좀 현금화해서 이거 지나가 보자 이런 네. 표현을 좀 이렇게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 시장도 여전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 소비자는 유틸리티, 초저가주 이런 게 오르는 거는 약세 시장의 전형이에요. 이런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을 관망해야 되는 이제 시기 구간으로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네. 우리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개별 종목 말고요. 전체 시장에서는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동안에 그래도 개별 종목단에서는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국내 기관들이 움직여줘서 매수해줘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툭 떨어지면 기관들이 거기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관 주도로 상승한 종목들, 여러 종목들은 좀 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불확실성이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다음 추세를 가져가자. 그 말씀은 저는 어떻게 드렸냐면 소모노수 동시만기가 끝나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네. 아마 추세를 만들더라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관망이고 이런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답답하지만 네.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만 움직이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시황에 관련이 있는 뉴스들을 제가 전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아마 지금 오늘 아침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미국 증시가 왜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더 떨어질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정도면 될 건지 아니면 미국 증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 건지 요 세 개가 제일 핵심일 거 아니에요. 예. 떨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본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좀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이랑 좀 관계가 예.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것도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치나 이런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있었고 예. 그리고 미국 제조업 PMI도 안 좋고 예. 엔비디아 반독점 이거 하면서 이것도 이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예. 어제 시장을 크게 떨어뜨렸고 예. 이제 오늘은 혹은 뭐 이후로는 요 충격을 이제 대충 이겨낼 건지 아니면 사실 지금 나온 뉴스들을 보면 그냥 일회성이거나 아니면 그냥 잠깐 이벤트처럼 이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장이 혹은 뭐 경제가 되게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스멀스멀 좀 예.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후로의 시장도 예. 조금 더 부정적인 거에 우리가 많이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항상 시장은 네. 장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 그래서 구간이라고 표현을 좀 드리잖아요. 네. 일단 고점에서 매물 맞으면서 음목을 크게 만들면 그 후속의 매물들이 따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곧바로 원위치하는 이렇게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8월에도 그랬잖아요. 네, 계속 네,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생기니까 네. 반도체주가 30% 빠졌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매수가 들어와서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판단해야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그런 구간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 근데 경기의 부분은 꽤 긴 흐름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네. 경기가 우리가 연착륙, 경착륙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착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드랜딩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건 경기 침체, 이퀄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되면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잠재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리즈로 보여드린다 그러면서 하나씩 보여줬잖아요. 네. 그건 그냥 존재해 있는 겁니다. 그걸 각국 행정부와 미국 연준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가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를 머리에 이고서 지금 시장에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어야 대한 회의감이 계속 생기는 거죠. 네, 네, 의구심이 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꺾여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초를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는 조금 덜 빠질 것 같다. 예, 그런 뭐 그때 정도? 비교는 단순하게 비교를 한 거고 그때 그렇다고 지금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장 안에 체감적으로 볼 때요, 우리 시장에 더 매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팔 게 별로 없다. 네, 가만히 보면은 네. 많이 떨어질 때는 거래량은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수가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도가 굉장히 강력해서 막 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난 2주 동안에 종목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 다 그냥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해요. 매수도 별로 없고 매도도 별로 없고 그냥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일부 종목의 매수세가 좀 있고 네. 최근 지난 주에는 2차 전지나 이런 데 매수가 좀 있었던 것뿐이지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대금 거래량이 확 줄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더 팔 것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말랐다는 전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던지는 게 있으면 매수세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뭐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제 고점 찍었다 이제는 다 팔고 떠나야 돼라는 거에선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 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을 네.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를 한번 좀 이어볼까요? 예, 미국 제조업 PMI가 예상 하회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뭐 이게 이유가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ISM에 두 군데서 발표했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했는데 ISM에서 PMI 47.2 나왔는데 예상이 47.5였어요. 지난 7월에 46.8이었습니다. 이게 나오면서 8월에 빠진 거거든요. 네. 경기 얘기한 건데 요번에 좀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난달보다는 올라갔죠. S&P 글로벌도 그래요. PMI가 47.9가 나왔는데 예상은 48이에요. 얘보다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전월에 49.6이었습니다. 얘는 이거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월에 비해서 뭔가 좀 좋아질 거 아니면은 그래도 경기 침체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뭔가 좀 나와야 되길 바랐는데 그게 이제 미스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실망을 한 건데 그 네. 중에서 이제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전월에 47.4였는데 이번에 44.6이 나왔거든요. 야 이거 보니까 신규 주문이라는 건 향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봤을 때 야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요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치로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ISM 제조업 PMI입니다. 2022년부터 꺾이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등락을 보이다가 올해 초에 상반기에 좀 가다가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전부터 계속 꺾여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저점을 향해서 꺾여 내려가는 거 보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PMI예요. 네. 근데 이것의 그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경기선행지수가 있습니다. 이 날짜를 보세요. 경기선행지수 2022년의 고점이었고 그때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경기선행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시장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한 거잖아요. 요 표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네. DB금융투자에서 네. 발표한 거.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까만 선이 경기선행지수인데 지수가 시차는 있을지언정 경기선행지수를 하고 같이 연동하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여기를 지금 얘기를 좀 비교를 해왔는데 경기선행지수가 이미 먼저 깎였어요. 근데 지수는 한참 더 갔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다시 가지 않았냐. 네. 근데 이번에 보면 경기선행지수가 2022년부터 이게 2022년이 이 경기선행지수고요. PMI 지표도 2022년부터 꺾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미 꺾이고 있는데 지수는 계속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기를 경기가 터닝해서 올라오든지 지수가 꺾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만날 거니까 또. 이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경기가 올라와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PMI가 올라오긴커녕 지금 내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야 이거 걱정스럽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게 금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지금 저것도 보면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경기 안 좋겠는데라고 예. 하는 그 심리가 들기 마련인 거잖아요. 예,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고. 근데 경기 지금 금리 인하하는 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는 안 좋다. 예. 금리를 인하하게 될 예, 예, 시기인데 예, 예. 그럼 경기 질문이 좀 이상한데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정리해, 정리. 경기가 안 좋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를 더 이상 추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경기 흐름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를 할 때 실제로는 경기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무조건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예, 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네네. 주시는 거군요. 타이밍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거였어요. 예. 네, 저 답변을 다 원했다. 됐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뭐 제 뒷분도 여러 가지 다른 근거에서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네. 제가 그 시리즈로 막 보여드리잖아요. 아까 경기선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것만이 아니고 PMI 지표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 있잖아요. 네. 제가 이번 우리 3프로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미나 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붙었잖아요. 10년기, 네. 2년만기. 이거 붙은 이후에 거의 대부분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것만 보고 한다면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서서히 빼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어요. 올 하반기에는. 지금 왜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 대선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이 누가 되던 간에 네. 그 영향이 섹터별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지만은 내년에 대선 집권 1년 차가 되잖아요. 네. 1년 차에 어떻든 자기들이 했던 공약의 정책들을 돈을 쏘아보면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다, 경기 지표가.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나와서 뒤에서 있을 거야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워렌 버핏 같은 분, 엄청난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미리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주식을 다 팔고 뭐 빠져서 대비를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들은 조금 더 민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맞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다 빼고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경기 침체 얘기하고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워딩을 잘 들어보면요. 그럼 경기 침체가 하드랜딩이 돼서 경기 침체 갈 거냐, 리세션 될 거냐 그러면 깊은 리세션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표현을 잘 들어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 그건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표들이 있는 건 우리를 알겠어, 이론적으로. 그러나 실전 투자에서는 그것만 믿고 그냥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렇게 좀 어렵지만 지금 네. 그런 상황이에요. 7월에 뺐었어야 돼. 7월. 7월에 뺐었어야 돼. 예, 그리고 오늘 뭐 뉴스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일본의 신규 반도체 규제에 보복 경고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미국이 이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 금지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유지보수도 하지 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양국에서 우리 동참하겠다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러면 일본에 우리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의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광물 히토류 이거 공급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온 거예요. 자동차에도 히토리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다. 아까 제가 시황 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중국의 그 히토류를 파는 그 그룹이 두 군데서 하고 있죠. 거의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라서 두 군데서 국영기업에서 하거든요. 네. 북방 히토 그룹이라는 데 제일 크잖아요. 여기서 9월 인도화되는 상품의 가격을 5% 인상한다. 정부에서는 하반기 히토류 채굴 재련 규모를 동결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뭔가 지금 사전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거이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폭소방향 뉴스를 아까 전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이런 안 좋은 뉴스가 하나씩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계속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가끔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리잖아요.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네. 97년 1월 막 이랬을 때 보니까 그냥 아주 우리 중견 그룹들이 막 파이에 들어가고 네. 굉장히 못 난다라고 그러고 가장 그 최초의 시발점이 뭐였냐면은 한보초강 부도였어요. 네. 한보 정태수. 네, 그러면서 그때 기아도 파이에 들어가고 막 관리정보 들어가고 막 그러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거는 안 좋아지는 거 있구나. 전 세계 지금 안 좋구나라는 거는 그냥 이게 감지가 돼요, 사실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시장에서 자꾸 버티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돈의 힘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조종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뉴스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장 폐쇄를 한다는 거잖아요. 독일이 6곳 독일 중 내에 있는. 한 곳에 한 곳을 폐쇄를 한다는 거예요. 아우디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전기차 생산 기지 공장 폐쇄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CEO는 지금 너무 어렵다. 아까 지금 우리 권 기자님 정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체감적으로 볼 때는 지금 독일 맨날 안 좋잖아요. 네. 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거든요. 독일 지수가 네. 역사적 신고 지수예요. 근데 역성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GDP 네. 성장률은. 그게 실물 경기에서는 이렇게 계속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와중에 단신 뉴스 세 가지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8월에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월비 약 3%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테슬라 쪽에는 약간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그런 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애플이 내년 이후에 모든 제품에 OLED 디스플레이 사용한다라는 로이터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LCD를 납품하는 데가 일본에서 납품해요. 네. 일본에서 납품하거든요. 근데 요게 OLED를 전부 다 바뀌면 우리한테 좀 기회가 있는 그런 네. 뉴스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공 기자님이 전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HM3 8단을 엔비디아 인증 완료했고 출하 시작한다. 근데 요게 SK 하이닉스하고 또 어디죠? 마이크론은 이미 인증 완료하고 출하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제가 삼성전자의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나중에 다 데이터센터 다 물건 사가고 뒤늦게 하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런 표현을 많이 드렸었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런 납품한 게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영이 별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실적 나오는 거 보면요. 네. 1분기 실적, 2분기 비수기잖아요. 네. 2분기 비수기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3분기 실적도 지금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그냥 시장 전체에 매몰돼 갖고 우리 시장 전체에 안 좋은데 그냥 매몰려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특히나 엔비디아와 함께 가는 이른바 묻은 친구들이 더 많이 빠지겠죠. 많이 빠지겠죠? 예, 더 많이 네. 빠지는 거죠. 예. 그리고 요 8번 뉴스는 이제 저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이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온 디바이스 AI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우리 정프로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휴대폰에 거기에 HBM이나 AI 구현할 수 있는 디램이 얼마나 들어가? 네. 그렇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애플이 일부 간단한 AI 기능들은 휴대폰에 있고 그거보다 더 좀 강력한 AI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서버에 들려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지원하는 온 디바이스 AI를 위한 모바일 HBM을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근데 요게 우리가 디램에 강한 국가지 않습니까?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으니. 그래서 요걸 구현할 수 있는 HBM을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삼성자 SK 하이닉스는 이후 지금은 뭐 전부 종속되어 있지만 네. 엔비디아에 좀 종속되어 있지만 새로운 기회의 한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어제 애플 관련주들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요요 뉴스가 나왔는데요. 애플이 10일 날 아이폰 16 시리즈 발표하잖아요. 네. 네. 요게 우리나라 우리 동양권 시간으로는 새벽이에요. 새벽 네. 12시인가 1시거든요. 그날 오후에 파이아이가 신제품 출시를 한답니다. 왜? 기술력을 과시하고 화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야, 애플? 니네 그날에? 우리도 같이 할 거야. 그래서 3종 폴더블 시리즈, 폴더블 폰하고 그 시리즈를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애플이 중국에 많이 팔잖아요. 네. 그럼 이날 파이폰 딱 나오면서 이게 인기를 끌면 그럼 애플 좀 판매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제 여기 관련주들이 빠졌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기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요번에 애플이 나오는 거는 AI 기능이 있는 새로운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서비스의 자원들이 되게 많고요. 네. 지금 파이의 제품들은 3단 폴더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팩터네요. 예, 요게 지금 가장 핵심으로 지금 밀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좀 다르긴 해요. 네. 근데 요 뉴스와 그리고 아까 폭스바겐 뉴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 중국을 계속 배척하고 계속 중국이 때리기를 하는 이유를 뻔히 알겠죠. 네. 보면은 보세요. 자동차, 전기차는 BYD 있죠. 네. 그리고 우리 2차 전지에는 CATA가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칩은 파이아이가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들이 따라오면서 우리가 뺏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우리 지금 유화기업이나 뭐 철강 지금 거의 다 뭐 태양광이나 이쪽은 지금 중국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한때 좋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얘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첨단 기술이 있는 그쪽만 계속 바라보고 가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빨리 쫓아오니까 못 쫓아오게 자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미중간 관세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기술력과 관련이 좀 있는데 얼마나 화웨이가 쫓아왔는지 이번에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보시면 뭐 악재의 투성이의 누수가 있었는데 10번, 11번 누수 두 가지가 있는데 10번 누수는 우리 시장에서 악재라고 어제 얘기들을 하는데 글쎄요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11번 누수는 확실히 악재인데 네. 10번 누수는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민주당에서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득세법 4개, 조례특례 제한법 하나, 국민건강보험법 1개.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알기 때문에 쭉쭉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손실 2월 공개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해외에는 무제한인 데도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벌었는데 어떤 해에 손실 났어 그러면 다 보존해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ISA 계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손질이 있었습니다. IS 계좌에서 지금 해외 투자 못 하거든요. 해외 주식. 네. 해외 주식 투자하게 해준다. 가입 기간 무제한으로 해준다. 이거 제한이 있었거든요. 연납이 금액을 높여준다. 그리고 IS 계좌 내의 수익은 전액 비과세한다. 이게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논란이 이게 되게 많습니다. IS 계좌에 들어와서 해외 주식해. 그러면 해외 주식은 지금 과세잖아요. 네. 그럼 비과세 해주는 거야? 그러면 IS 계좌로 모두 다 가라. 그러니까 IS 계좌를 더 좋게 만들 거야.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게 했고 이건 네. 당연히 그래서 IS 계좌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혜택을 많이 주면서 일단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제외한다라는 걸 삭제하고 연말정산 해준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금융투자 소득은 빼버린다. 그리고 금투세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 그리고 반기별로 원청지수하는데 이것도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원청지수에서 돈은 먼저 떼가고 나머지로 뭘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연 1회 확정신고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얘기가 돌았습니다. 하나는 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하는가 보다. 하는 거네. 야, 하는가 보구나 이게. 네. 금투세는 이번에 이거 그러네요. 하는구나. 네. 뒤로 물러서지 않겠구나. 에라이 뭐 이런 이제 심정들이 어저께 있었던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말 그대로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세수가 안 고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확대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서 네. 이러면은 세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크게 안 될 텐데 근데 왜 하는 거지? 그런데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되게 어저께 많이 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어저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예전보다는 바뀌었는데 이 자체 이거 하는가 보나 이런 정서가 어저께 우리 시장에 좀 있었거든요. 그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냈던 의견들을 어떻게든 다 막아내는 느낌의 그런 그렇죠. 이제 보완 예. 책들이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야 진짜 하는가 보다라는 어제 얘기들이 돌면서 시장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반영이 됐어요. 반영은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 이래저래 안 되면 그냥 내년 1월부터 시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상 이 보완 패키지는 통과 안 되고 금투세는 그냥 시행돼 버릴 가능성도 그러면 없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유예 또는 폐지하든지 이걸로 가든지를 많이 결정. 이제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추석 지나면은 이제 곧바로 9월 말 10월가 돼버립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결정해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 시장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거 네. 수급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영국이 10월부터 자본이득세 인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자본이득세 개편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업계에서는 5%포인트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본이득세율이 프랑스는 30%, 영국은 28%, 이탈리아 26%, 미국 20%예요. 네. 근데 요거를 세금을 자본이득세라고 하면 우리 지금 요거하고 비슷한데 이제 약간 다른 건 뭐냐면 뭘 많이 걱정하냐면요.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성과 보수를 받는데 이 성과 보수를 사실은 성과 보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면은 우리로 따지면 뭐죠? 근로소득세 같은 거잖아요. 이 네. 사람들은 이걸 받는 거니까 보수가 자기 그 소득이니까. 네. 근데 이게 자본이득세였거든요. 이 자본이득세율을 조정해서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이 탈영국, 그러니까 영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요거 올리면 이거 지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번 신임 새로 되신 이제 총리가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넓은 어깨를 가진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 특히 여기 이제 소속의 노동당이 있잖아요. 네. 노동당이 펀드 매니저 성과 보수에 대한 과세 제도를 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이게 지금 계속 이 내기 나오는 거 보니까 할 것 같은 거예요, 얘들이요. 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세율을 높여서 사모펀드에 이런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미국 다음에 영국 제일 많거든요. 네. 자금이. 이 자금이 많은데 이 자금에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면 세율이 낮은 데로 옮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는 돈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내에 수급상에 좋지 않은 제도가 네. 세제 정책이 지금 영국에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뉴스 딱 나왔을 때, 야, 그러면은 이거, 야, 주식시장 이제 지금 신고지수 나고 이러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 더 못 가게 만들려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겠지만, 미국의 지금 해리스 대권 후보자지 않습니까? 네. 미실현 수익의 최대 25% 세금을 내겠다는 공약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이것도 되게 어찌 생각 우리는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좀 네. 있잖아요. 근데 제한은 뒀죠. 자산이 1억 달러 이상. 1억 달러면 1,300, 1,400억. 300억 정도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그 정도 이상 된 사람만 미실현 수익의 과세를 25% 하겠다. 주식을 안 팔아도 실현하지 않아도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걱정이 되는 거냐면 그러면 내가 이 자산가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만큼 이익을 냈어요. 네. 그럼 세금을 내야 돼. 돈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그 주식을 일부를 팔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물이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사주 매수해서 뭐 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만큼 올라간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다른 걸 만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안 올라야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은 아주 비판이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가 있어서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만 맨날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이런 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것을 위에 상방을 막는 정책들이 이제 좀 점차로 나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전 굉장히 큰 악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야겠다, 뭐 영국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겠다,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겠다가 아니라 다 빠져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약간 세제만 보면 뭐 딴 건 안 그렇겠습니다만 아 그런 상황이군요.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그렇죠. 예, 일단 현재까지 고양이 너무 좀 그러니까 과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 세계의 흐름도 짚어주셨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요 정도 하고 또 내일 아침에 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